멋있다. 나 멋있어. 나 하루에 널 설명 시간 일단 동안. 설명 듣고 나도 술 개맛이 없었어. 자, 자성부터 가보겠습니다. 자성. 불을 끄고 할까? 굉장히 소발 소마지 말고 이 얘기해 이거 기회하고 하여튼 오늘 좀 결석이 너무 많아서 말이죠. 시험 시간에 공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너 뭐야 너 시간 1번이나 걸려줘 너 3번이나 걸려 계속 이러네. 자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기는 원인이 알고 있겠지만 여기 지금 어제부터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납치를 당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한 문제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오는 데인데 절대로 안 돼.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성의 원인이 두 가지잖아요. 전자의 무슨 운동? gen정도. 전자의 스핀 운동이랑 전자의 궤도 운동 이렇게 개념을 조금 잡고 해야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잘 자란 보기가 처리가 된단 말이죠. 전자의 스핀 운동, 전자의 궤도 운동. 스핀 운동이 뭔지는 알 거 아닙니까?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돈다는 거죠. 전자가 이렇게 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전자의 궤도 운동은 뭐고? 원자 핵이 있는데 이 원자 핵을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돌든 저렇게 돌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돈다는 얘기죠. 이게 전자의 방향이라고 보면 전자의 방향이랑 전류는 반대잖아. 그러니까 지금 전류는 실제로 이렇게 흐르는 효과가 생기는 거고 여기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그럼 이제 원형 도선이 돼버리잖아. 원형 도선이 돼버리니까 잡고 내 손가락으로 전류 잡고 아래쪽으로 해보면 이제 아래쪽에 N극. 그죠? 그래서 이렇게 N극이 아래쪽, 위쪽에 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궤도 운동도 이렇게 내 손가락 휘어 잡으면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이렇게 형성된다는 얘기야.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리에서 원자 자석 이런 표현을 써. 이게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표현이야. 원자 자석이라는 게 어차피 모든 물질은 원자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원자로 돼 있는데 그 원자는 무조건 전자가 있어. 그러니까 원자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나한테 그럴 건 없는데 죄송합니다. 터질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닦아야지. 그래서 아까워. 먹으니까. 콜라를 그렇게 먹어 대더니 죄송합니다. 이제 콜라가 이제 신인호 회장 드릴게요. 성질을 내는 거지. 나중 그만 먹어라. 아무튼 이 원자 자석이 그 기본적으로 원자가 존재하면 그 자체가 자석이 돼버리는 거야. 자석이 돼버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도는 전자도 있겠지만 반대로 도는 전자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뭐 화학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죠? 분투, 규칙, 싸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해가지고, 그죠? 이런 것들 이렇게 도는 회전하는 전자가 있어 반대로 도는 애도 있고,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좀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위쪽 스핀, 아래쪽 스핀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S 오비탈에 두 개, P 오비탈, ES, 1S, 뭐 ES 쭉 가잖아요. 이렇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쭉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쌍을 이루고 있는 애들끼리만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이거랑 반대가 전부 짝을 이루고 있다. 사실 이제 전자는 확률 분포라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이제 고등어 과정에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 이 모든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들이 전부 짝꿍을 이루고 있으면 특정한 방향으로의 자성, 그러니까 NS 자성이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는 거야. 그런데 사실상 이 전자들이 모두 완벽하게 짝을 딱 이루고 있을 확률보다는 뭔가 따로 존재하는 홀전자가 있을 확률이 꽤 높지. 그러면 이런 친구들에 의한 자성은 상쇄되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상쇄되지 않은 이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사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좀 상징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설명하는 건 사실 조금 웃기는 얘기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어차피 그렇잖아. 지금 우리가 수학을 그딴 걸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설명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뭔가 상쇄되지 않는 자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강자성이나 상자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 자석이 살아있다는 뜻이야. 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원자 자석이 살아있다. 이게 지금 문제 있는 그림이긴 한데 강상반 세 가지로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요게 지금 뭐 딱 보면 아마 알죠. 이게 상, 이게 강, 이게 반. 일단 첫 번째로 강자성이냐 상자성이냐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기 구역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뭔가 이렇게 선이 막 이렇게 나눠지는 구역이 있다는 거야. 그게 강자성이야. 그리고 선이 없고 이 뭔가 원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화살표 같은 게 막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상자성이야. 그리고 반자성은 화살표가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니면 이 원자 자체 그림도 없이 그냥 민문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게 반자성이야. 그러니까 얘기는 정리하면 이런 거죠. 강자성은 물질이 형성될 때 이 친구들이 전부 지각하게 그 자성의 방향 NS 이 자성의 방향이 지각각인 즉 상쇄되지 않은 원자 자석들이 있고 얘도 똑같이 있는 건데 얘는 특정 구역에서만큼은 그죠? 특정 이 구역에서만큼은 한쪽 방향으로 정렬 여기서 또 나름의 한쪽 방향으로 정렬 그러니까 이 구역별로는 조금 뭐랄까 단체 행동을 하는 이런 느낌으로 있는 거고 얘는 원자 자석 하나하나가 죄가 랜덤으로 돼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것도 큰 의미로 보면 자성을 띠지는 않는 거지. 이 자기 구역 단체 행동 자체 그 단체가 전부 랜덤이니까. 그래서 얘도 자성을 띠지 않고 얘도 띠지 않고 얘도 띠지 않는 건데 외부 자기장을 걸기 전에는. 근데 얘는 애시당초 아예 자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얘네들은 있는데 랜덤이어서 한쪽 방향이 없어서 자성을 띠지 않는다고 하는 거고 얘는 자성 자체가 없다는 뜻이야. 뭐가 없다는 얘기야? 반자성은? 뭐가 없다는 얘기야? 원자 자석 자체가 없다. 저 상태가 반자성이야. 그런데 조심해야 돼. 반자성이라고 해도 돌고 있는 전자는 분명히 있어. 그죠? 근데 상쇄돼서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반자성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뭐 상자성을 보여주고 있는 뭐 상징적인 그림이라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짝꿍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거 두 개가 만약에 없어. 이거 두 개가 없어. 이거 두 개가 없어. 그럼 이건 반자성이 돼버릴 거 아니야? 근데 이 두 개 때문에 이제 상자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거는 요 반자성의 성질에 플러스 상자성의 성질이 더해진 거야 사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강자성과 상자성도 모두 반자성은 베이스로 띄고 있어. 그러니까 그 반자성이라는 베이스 위에 상자성과 강자성이 아주 강력하게 덧붙여져서 그렇게 분리가 되는 거지. 완전 종류가 다른 개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이걸 알아야 요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상자성이나 강자성을 제거하면 그 성질을 그 친구들은 모두 자동으로 반자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도 반자성을 띠고 있다. 반자성을 띠고 있는데 다만 왜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 얘네들은 지금 하나의 미니미한 자석들이 엄청 많은 거니까 외부 자기장의 방향이 지금 n에서 s로 자 좀 이따 문제를 풀 건데 제발 여러분들은 날 웃기지 말아주세요. 엄청 웃기는데 아까 어떤 애 5문제 연속으로 다 틀린 적 있어. 이 자성 파트 믿기지가 않죠.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은데 이걸 막상 풀어보면 애들이 전부 다 답을 막 비껴나가요. 아주 기가 막히게 비껴나갑니다. 아침에 정말 목청소합니다. 이름은 공개하면 안 되겠지. 어떤 한 친구가 그런 게 아니야. 수없이 많은 애들이 그랬단 말이야. 근데 어제 저녁 선덕 애들은 잘 풀더라고 또. 그래서 이상하더라고. 하여튼 엄청 웃겼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이 지금 이렇게 n에서 s로 형성되잖아. 그러면 강자성과 상자성은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면서 그죠? 외부 자기장을 땡기는 역할, 얘는 반대 방향으로 정렬된다는 거. 그리고 맨날 시험제 물어보는 건 뭐예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 얘도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원래대로 얘만 자성이 유지가 된다는 요것만 요거 가지고 계속 시험제 내는 거 아니겠어요? 별거 없습니다, 그죠? 자네는 뭐가 궁금했었나요? 저 그 뭐냐 뒤쪽에 그 약간 패러데이 쪽 근데 저거 강자성체요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는 강자성체도 자성이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런 거죠. 어쨌든 근데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저 강자성체만 저기 왜 화살표로 해주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야, 진한 화살표? 아 예. 이 잘자란 게 많이 모여서 된 거라서.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 그림보다 좀 확대된 거예요. 원자 단위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고 약간 축소해서 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 톡톡 틀리냐 이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84번부터 차근차근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얼른 한번 풀어볼까요? 나 잠깐 프린트 좀 가져. 네, 프린트 못 받아. 근데 왜 반자성체인데 이게 반대로 저렇게 정렬되는 거예요? 날카로운 점. 렌즈 법칙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따 한번 할 때 설명 다시 한번 해주세요. 반자성이 왜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려고 하는 거냐는 좀 이따가 패러데이 법칙 할 때 같이 섞어서 거기가 개념이 들어가요. 84번에 몇 번 나오죠? 그죠? 한 명 나왔습니다. 이제 한 명씩 계속 나올 거예요. 자, 84번에 이건 이제 뭐 어렵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실수라든가 문제 잘못 읽는다거나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어때? 이거는 지금 강자성체인 거 알 수 있죠? 이제 딱 봐도.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 반대가요? 아니죠.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성이 바로 아니죠, 그죠? 이건 강자성체인데. 정보 수단 같이 다른 얘기죠? 하드디스크 같은 데다가 쓰이지. 저는 왜 그렇게 했나? 저요? 되게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자 슬슬 출발해 보자고. 지금 이거는 그냥 괜히 한번 해본 거고요. 92번 이건 같이 할게요. 상관없습니다. 문제 안 읽어도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딱 보니까 어때? A라는 친구가 자석 위에 떴지. 그럼 A는 무조건 뭡니까? 반자성체야, 그죠? 반자성체. 근데 맞다 이거죠. 그럼 가에서 이건 아직 뭐야? 자화되기 전이지. 자화되기 전. 자화되기 전에 자기장 방향이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자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맞으세요? 맞는 거 같아요. 틀려져. 이렇게 틀린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상자성체 설명이죠. 얘는 반자성이에요. 반자성은 원자들의 자성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랜덤으로 불규칙하게 있어서 자성을 나타내지 않는 건 강자성, 상자성 얘기고, 반자성은 이거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냥 민자야, 민자. 나에서 A와 자 사이는 서로 밀었으니까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억만 정답은 1번 해야죠. 여기 위험하다잉. 잘 틀립니다, 여기. 자, 하나 더 하고 미션을 줄게요. 93번. 다 보니까 지금 이런 패턴도 맨날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 내가 예전부터 물리 수업할 때마다 계속 많이 얘기했던 거 아마 기억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자석은 A를 위쪽으로 당깁니다. 그죠? 그럼 뭐예요? 인력이라고 부르죠? 인력. 그 다음에 여기서 자석은 B를 위쪽으로 밀었어요. 근데 위로 둥둥 뛰게 했으니까 청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죠.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력과 청력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런 걸? 힘의 종류라고 부르죠. 땡기는 힘이냐, 미는 힘이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이건 힘의 종류라고 물어봐요. 니네 시험지에서 학교 시험지에서 힘의 종류. 근데 이거는 뭐예요?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라고 묻는 건 힘의 방향. 그렇죠. 힘의 방향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두 상황에서 힘의 방향은 같다에 달라요? 같다고 해야 돼요. 이건 같다고 해야 되고 힘의 종류는 반대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힘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중에 어디냐라고 묻는 거. 힘의 종류는 인력이냐, 청력이냐를 묻는 거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니은이 그죠? 자기력의 방향, 반대? 뭐 틀렸죠. 왜? 그 다음에 지금 얘는 끌려오는 거 보니까 강자성 아니면 상자성 아니겠어요? 같은 방향으로 잘 봐야 된다. 하드디스크는 뭐 쓰죠? 강자성 쓰죠. 강자성. 한 번 저장 쫙 해놓으면 지우기 전까지 남아있어야 되거든. 그거는 B. 이건 반자성인데요. 따라서 이건 틀렸죠. 1번. 자, 95번 미션으로 가겠습니다. 95번 미션. 오늘 좀 유용한 게 많을 겁니다. 네. 4번 나와야 되죠? 반응 자기들이 나왔잖아. 네. 지금 저 그 상황. 여기에 있던 A를 갖다가 B 근처에 가져갔더니 B가 어떻게 됐다는 듯? 여기
얘 때문에 자화됐을 거야, 그죠? 친구를 가져왔으니까. 근데 얘를 눌렀단 말이야. W보다 크다고? 그러면은 얘가 강자성체구나. 제가 자석처럼 계속 행동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얘는 밀렸으니까 얘는 반자성이지. 그런데 여기는 아직 자화되지 않은 걸 가져오면 얘가 얘한테 힘을 줄 수가 없겠지. 그럼 얘는 그냥 그대로 W 그대로 나오겠지. 원래 무게. 4번 되겠습니다. 자, 만두와 콜라겐이 스코어를 1대1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면 잘 틀리던데. 백이범? 죄송해요. 아니야, 아까 오전 시간에 줬어. 백이범. 자, 102, 103번입니다. 102번, 103번. 102번, 103번. 요거 한번 가볼게요. 요 두 문제. 요거 두 문제에서 실수가 좀 나오더라고. 수학으로 스탑할 수 없다. 일시정지. 정답은 1번과 네, 일부시라고요. 1번과 2번 나와야 되죠. 자, 102번 갖고 있어, 102번. 이거 어렵지 않은 거야. 여기 지금 A가 저기 자기장 영역에서 드러냈는데 못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강자성이고, 얘는 뭐 개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상 아니면 얘 뭐 조건이 뭐죠? 상이나 반. 뭐 하여튼 상 아니면 반이겠죠. 이렇게 될 거라고. 그리고 애들 이 방향을 못 잡던데 지금 여기 P가 위쪽인데 자기장이 아래에서 위로 지나가는 이 자기장으로 자화시켰잖아. 근데 얘는 강자성체니까 어때?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돼야 돼. 그죠? 그러려면 위쪽에 N극 아래쪽에 S 이렇게 자화됐을 거라는 얘기거든. 물론 이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가죠. 근데 우리는 자기장의 정의를 S에서 출발해서 N에서 출발해서 N으로 돌아오는 이렇게 정의하잖아. 그러니까 출발을 N으로 잡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P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N, 여기가 S 이렇게 있었을 거니까 자기장이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있을 거라는 뜻이거든. 근데 못이 붙었잖아. 그럼 못이 왜 붙었겠어? 못도 이 강성체 때문에 자화되면서 붙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끄트머리가 이 못의 끄트머리가 역시 N극이 되고 못의 머리 부분이 S가 돼야 될 거야. 그래야 끄트머리 N에서 똑같이 출발하는 방향으로 일치하게 자기장이 자격선이 형성되겠지. 어떤지 알아요? 못의 끄트머리는 N극이 돼야 된다. 무조건 기준을 자기력선이 나가는 이 화살표 방향이 N극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거기서 출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번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103번은 이제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딱 보니까 이거 솔레노이드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손가락 잡는 게 어렵다는 친구가 또 있습니다. 매년 항상 있는데 똑같아요. 여기 못의 머리가 뭐길래 이 나침반이 이쪽으로 돌았겠냐는 거죠. 못의 머리가 N극이니까 그렇겠지. 얘가 이미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못의 꼬다리가 S로 그게 됐을 거야. 그럼 여기가 지금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라는 건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가서 돌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었구나 라고 할 수 있고, 솔레노이드 전류 네 손가락 잡고 엄지가 N극 쪽. 그러니까 엄지를 먼저 N극으로 맞춰요. SN 중에 N쪽으로 맞추고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돌아 넘어와야겠지. 뒤에서 넘어와야겠지. 뒤에서 넘어오다니 무슨 말이야?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지. 그래서 뱅뱅뱅 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슉슉슉 이렇게 흐를 거니까 플러스 A는 플러스 V다. 그래서 기억 못은 일단 강자성이니까 저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그죠? 2번이 되겠지. A는 플러스 V다. 괜찮습니까? 여기서 이제 약간 앙페르랑 자성을 섞어서 107번 같은 문제가 탄생합니다. 풀어보겠습니다. 빨리. 107번 제일 중요한 문제 여기서. 아, 이거 모르겠는데. 연습을 아, 맞췄는데 모르겠네. 설명을 해줬는데 아니, 못이 강자성치예요. 강자성치 쓰는 거. 많이 뗐잖아요. 뗐는데 못이 달라. 아 저기서 밑에서 네, 이거요. 저 자성에 쏠면서 멀리 했는데 또 나침반한테 힘을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강자석 피는 걸 추천나. 미스. 어? 반찬 뭔가 또 여유 있어 보여. 저도 똑같이 했는데. 어제 우리 빨리뿐이야. 아니 진짜 이름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렇네 아직. 요즘 계속 맞죠? 그럼 C도 A, B, C 세 개지. 도선이 세 개야.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알아내야겠죠. 알 수 없는 거야. 으아, 역시 현명한 만두 씨.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데. 3번. 미스. 5번이라고. 5번이죠. 아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이거는 절표 하나 쳐두고 가세요. 지금 그리 오래되지 않은 최근 문제이기도 하고 자성을 활용하기 좋은 문제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일단 C에는 전류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알지? C의 전류가 나와야 되는 거야. C의 전류가 만약에 A랑 똑같이 C도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이런 거 관계없이 여기 이 지점과 이 지점은 대칭돼 버려요. 맞죠? 그럼 여기가 0이면 여기도 0이 돼야 된다고. 합성 자리에. 그죠? 그래서 무조건 C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C는 나온다. 그럼 B는 어떻게 되느냐? B는 들어가줘야죠. 왜 들어가냐는지 알죠? 뭐라 그랬으니까? P에서 0이 되려면, 그죠? P에서 0이 되려면 들어가줘야 돼요. 그럼 B에 흐르는 전류는 I0보다 A에 의한 거 P에서 어떻게 돼? 직선도선이야 이거 직선도선? 찍고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때 내 손가락이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A가 내려가죠. B에 의한 거 얘가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면 C도 내려가 버리거든. 근데 0 만들려면 B 너가 위쪽으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전류가 들어가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따져 보니까 이게 다 나왔잖아 방향이. 그죠? 당연히 이 B 하나가 A와 C 둘 다 카바 쳐야 되니까 같은 거리에 있는 A 카바 치고 또 C도 좀 잔칭이지만 카바 치려면 B에 흐르는 전류는 대략이 아니죠? B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3분의 4 I제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한 놈하고 이거 3분의 1짜리 카바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럼 이제 Q에 생기는 자기장은 A와 B에 의해서 아래쪽, C에 의해서 너무 아래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종합해서 그냥 아래쪽이야. 지금 아래쪽이야. 그런데 R은 어디로 갈까? 종합 합성 자기장이 위로 가는 거 맞나요? A 거, B 거, C가 위쪽이죠. 근데 이 C 하나가 이거 두 개보다 클까요? 한 칸, 그죠? 이건 세 칸입니다. 3분의 4라고 해봤자 세 칸이면 3분의 1로 나눠야 돼요 또. 그죠? 제액이 뭐야? 5분의 1로 줄어버렸지? 얘들아 이거 지금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니까 거리의 제곱 아니에요, 그죠? 그냥 거리분의 전류야. R분의 I.
어쨌든 여기서 합성이 위쪽이야. 근데 얘가 무슨 자성체? 한자성이고 얘가 상자성이니까 결국 좌화된 방향은 아래쪽. 여기는 반대 방향으로 반자성체. 요게 포인트죠.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좌화된다. 요거를 지금 물어보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썰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나와야 됩니다. 괜찮나요? 좀 적응이 됐나 보죠. 좋습니다. 한 문제만 더 하고 자성은 끝내겠습니다. 집에서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자성 실수하면 안 돼요. 자, 한 문제만 더 할게요. 119번. 119번 끄트머리 문제입니다. 혹시 쉬는 잘했는데요? 반찬은 맞췄어. 아주 훌륭한 반찬이에요. 한자 두명 잘하는 맞아, 쟤는 반찬 2야. 반찬 2라고 하기가 뭔가 짭 같아서 다른 별명을 지어줍니다. 밑반찬 그런 거? 미스! 아씨 진짜요? 중국인 다시 왔어요? 몇 시에요? 토요일 저녁. 중국인에서 돌아와서 맹활약 중이야 매일. 매일매일 엄청난 욕으로 넣어먹고 살고 있어. 애들이 맨날 뭐라 해. 2번? 시끄러워 짱개 새끼야. 특히 멸치가 엄청 뭐라 해. 2번 아니에요 2번? 오! 명예회복 성공. 얘들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자화시켰다가 그죠? 자화시켰다가 드러내서 2개씩 붙여보는데 힘이 작용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야? 둘 중에 하나는 강자성 강제성체가 무슨 둘 중에 하나 들어있다 지금. 여기 없대잖아요. 그럼 A랑 C는 무조건 상 아니면 반이지. 따라서 강이 B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도 강이 들어있잖아요. 아니 완전 이상한 편 나왔어요. 맞잖아. 뭐야? 반대편 나왔어요. 말이 안 돼. 근데 A랑 B가 아까 강성체와 이 친구가 청력이었어. 이거 무조건 뭡니까? 이거 청력이죠? 이거 반대로 뒤집었는데 상관이 있나요? 밀어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여기가 N이고 S였어. 그러면 아까 물렸을 때 여기 N, S였겠지. 그러니까 이거 N, S야. 그럼 얘는 SN이겠지. 왜? 어차피 이 반자성이라고 하는 친구는 드러내는 순간 다시 세팅이 종료돼 버렸거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오면 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뿐이란 말이야. 아까의 기억은 없어 얘는. 그죠? 그럼 여기 뭡니까? 이거 상일 거 아니야? 이거 강일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인연이겠죠? 이거 마찬가지야. 아까 기억 없어. 이거 알면이다. 알의 반대면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과 얘는 다르기 때문에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게 오른쪽이에요. 왼쪽 아니에요? 뭐가? 자기는 자기와는 방향? 네. N에서 S로 이렇게 자기랑 형성되잖아. 아니 아빠는 아니 얘들아 이런 그림 나왔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자석은 자기 홀극이 존재하지 않아. 그죠? 그 혼자 있을 수는 없다니까. 여기 N극이 있는 거야 이렇게. 무조건 이겁니다 이거. 약간 궁금한 게 이거 할 때는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SSN으로 했는데 이건 또 반대로 해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N에서 S니까 내가 노랗게 된 건 외부 자기장이야. 이 바깥에 윙 형성된 거기 속에서 이 자화됐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그럼 얘네는 여기가 S고 여기가 N이지. 아까 그 문제랑 똑같이. 그래야 N에서 나가지 얘는. 그죠? 저 개념은 자성은 얘들아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문제들이니까 잘 숙제를 좀 해주시고 좀 이따가 그 재활치료 나가는 문제도 되게 좋은 문제 많거든. 꼭 풀어보시고 오늘 이제 패러데이를 좀 가야 되는데 패러데이는 좀 개념 설명을 조금 하고 갈게요. 여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개념을 정확하게 못 잡고 자꾸 달려드는 것 같아서 많이 또 먹고 왔어요. 아, 저 짜장 먹고 왔어요. 이쪽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조금 될 건데 잘 들어보세요.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전자기 유도라고 해가지고 이거 줘야 돼. 참 프린트를. 자, 혹시 연락이
밑반찬이요? 반찬 좀 이상한데. 콜라도 주고. 몰라요. 이상하네요. 패러데이 법칙이라고도 하죠. 자, 오늘 이 개념은 확실하게 정복하고 갑시다. 유도 기전력. 도선에 없던 전류가 흐를 때 유도 전류가 흘렀다고 표현하죠. 그 유도 전류에 대한 얘기지. 작년에 통합각도 계속 했던 거죠. 유도 기전력 V는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정의되는 거.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 문제 잘 풀어야 돼요. 여기서 보는 문제 나올 거니까. 델타 T분 델타 파이. 여기서 파이가 뭐더라? 자기력선의 개수. 그래서 자기력선속 줄여서 자속이라고도 부르죠. 자기력선속. 자기력선의 개수야. 3개가 지나가냐, 4개가 지나가냐 이거야. 어디를요?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N은 가문수야. 이거는 도선의 코일의 가문수. 이건 뭐 그런 거 하면 되겠죠. 좀 써놓을까요? 델타 T는 뭐 시간의 흐름이고 여기서 마이너스가 뭐였더라? 마이너스. 그렇죠. 이제 렌츠 법칙 얘기하는 거죠. 외부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그죠? 외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기전력이 생긴다. 유도기전력이 뭐예요? 전압이지 뭐. 그러면 오음의 법칙에서 전압은 V 이퀄 IR. 이때 요 I가 요 I 이 친구가 바로 유도 전류가 되는 거지. 근데 N이 단위 길이랑 가문수요. 또 그냥 가문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너희들이 반드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이번 중간고사 때 이거를 안 틀려요. 자기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장의 세기. 절대 혼동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기력선 속 파이와 자기장의 세기 B를 헷갈리면 안 돼요. 자기장의 세기는 기호로 B라고 쓸 겁니다. B가 자기장의 기호야. 단위가 뭐죠? 자기장의 단위? 테슬라 줬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T는 S분의 파이. 요걸 반드시 구별을 해주셔야 되겠죠. 얼마나 자기장이 세냐는 거야. S가 뭐예요? S는 면적입니다. 도선의 면적. 이건 방금 자속이라고 했잖아. 제발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 잘 보셔. 여기다 잠깐 썼다가 좀 지울까 봐요. 선생님이 여기 비유할 때 이제 그 내리는 비랑 비유를 좀 많이 합니다. 아니면 뭐 바람이 분다거나 이런 거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오늘 확실하게 얘기는 할 거예요. 인해학교 선생님께서 분명히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애들이 이 개념을 헷갈린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어. 이 비가 이슬비냐 소나기냐의 차이냐. 뭐가요? 이슬비냐 소나기냐 얼마나 비가 세게 내리고 있느냐. 그게 이 비야. 말장난 아닌데 이상하게 말장난 성질이야. 이 비가 저 비가 얼마나 세게 내리냐는 거야. 유도하는 건 아니야. 어떻게 알지? 비가 얼마나 센지? 우산을 들고 우산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의 개수를 느끼면 될 거야. 뭐 셀 수는 없잖아. 그냥 느낌 부스스스 막 떨어지면 어우 많이 오네. 막 이렇게 한다고. 그게 바로 이 너희들이 들고 있는 우산의 면적이 문제입니다. 어떤 친구는 이만한 우산을 들고 있고 어떤 친구는 이만한 우산을 들고 있으면 당연히 비가 자꾸 비가 나와. 당연히 비를 아 이거 이상한데 비가 비를 더 맞겠지. 그래서 야 비가 얼마나 세게 와 이슬비야 소나기야라고 했는데 A는 이슬비라 하고 B는 지가 얻어맞는 게 많다고 소나기라고 하면 되겠니? 같은 비인데 그치? 그래서 이 자기장의 세기라고 하는 건 내리는 빗방울 이 자속이 바로 빗방울의 개수입니다. 지나가는 빗방울의 개수인데 면적은 우산의 넓이겠죠. 근데 우산의 면적이 어때야 돼? 서로 다르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면적을 나눠주는 거예요. 떨어지는 빗방울 개수를 면적으로 나눠줘.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면적당? 단위 면적당 1제곱미터당 즉 우산 1제곱미터짜리 가져와마 똑같이 이 얘기야. 그럼 느끼는 게 똑같겠지.
근데 너희들이 한 가지 빼먹는 게 바로 뭐냐면 좀 이상한 친구가 하나 있대. 걔는 우산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쟤는 면적을 1제곱미터로 맞춰도 떨어지는 빗방울이 거의 얻어맞는 게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얘가 비 거의 안 와? 이러면 또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저도 똑같은 면적은 얘랑 똑같은 면적인데요. 그래봤자 안 통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면적은 무슨 면적이다? 떨어지는 빗방울, 즉 자기력선의 방향에 대해서 어떤 수직인 면적만 인정해 주는 거야. 사인 코사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직인 면적만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계는 결국에 소나기냐 이슬비냐 뭐 이런 얘기고 그 강도를 그 세기를 빗방울 즉 자기력선의 개수로 카운팅을 한다는 건데 그죠? 수직인 1제곱미터당 면적으로 보고 패러데이가 얘기한 도선의 전류가 흐르는 유도전류가 흐르는 현상은 유도기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보다시피 파이야 파이 도선을 통과하는 파이에 항상 많이 강조합니다. 이 친구 누구죠? 이 친구 델타 이거 뭐야? 변화량 그죠? 이 파이가 얼마나 큰지는 전혀 관심 없다는 얘기야 그죠? 델타 파이가 얼마냐고 묻는 거야. 그런데 그 델타 파이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려고 하면 그게 마이너스 n의 이 식에서 델타 t분의 델타 bs가 될 거라는 거야. 결국에 유도기전력이 생겨서 유도전류가 흐르기 위한 방법은 간단한 거야. 자기장의 세기 자체가 변하거나 면적이 변하거나 그죠?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유도기전력이 흐르려면 유도전류가 흐르려면 첫 번째 자기장의 세기 자체 그러니까 B가 변하면 돼요. 이슬비가 내리다가 소나기가 내리면 돼. 그러면 도선은 변화를 느낄 거고 그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전류를 흘릴 거예요. 두 번째 무슨 방법이 있을까? 자기장의 세기는 그대로인데 뭐가 늘어날 수 있어요? 면적 S가 변할 수 있겠죠. 면적 S가 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도 도선을 통과하는 자격선의 개수가 변할까요? 도선이 뭐 해도 회전해도 되죠. 각도가 틀어져 버리죠. 우산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기울여 버리면 도선을 통과하는 그죠? 자격선 빗방울 개수가 달라져 버리죠. 아까도 수평이랑 그러니까 이런 면이 있는데 돌려버리면 수직인 면은 이거밖에 안 되죠. 면적이 달라진 거야. 수직인 면적만 인정하기 때문에 회전을 해버리면 면적이 달라진 효과가 나오죠. 면적 효과 달라진 효과가 나오면서 자기력선의 개수가 달라질 거고 유도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물론 그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마지막 하나는 어떤 경우? 자기장 영역, 그죠?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자기장 영역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죠? 여기. 자기장 영역 안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중일 때죠. 변화하는 중일 때니까 완전히 톡 들어간 거 말고 들어가거나 나오는 중일 때.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유도전류를 흐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 유도전류를 세게 하는 방법은 뭐였죠?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유도전류를 세게 하고 싶어. 그럼 유도기전력이 커지면 되고. 그럼 저게 커지려면 이 값들이 뭔가 커지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세 가지 자석 세기 세기를 증가시키고 싶으면 첫 번째 센 자석을 쓰면 되죠. 두 번째가 뭐였더라요? 자석이나 도선을 어떻게 움직이면 된다? 빠르게 움직이거나 하나가 더 있었네. 도선의 가문수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맨날 거거든요. 나왔던 거. 여기까지 별 문제 없습니까? 괜찮죠? 알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이 느낌 오나요? 이 느낌? 요거. 요 녀석 이거. 델타 T분의 델타 B.
우리가 그동안 물리를 꽤 해왔지 않냐? 이제 뭐 결실을 맺을 때야. 델타 T와 델타 B 느낌이 뭐야? 느낌. 그래 뭐 비슷해. 뭐. 이렇게 생겨본 거는 항상 물리에서 뭐였더라 이거? 그렇죠. 무슨 그래프에서? 가속 아니 자기장 시간 그래프가 주어질 거야. 그럼 거기서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겠지? 맞나요? 중요한 친구입니다. 그래요? 하트 중요한 친구. BT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BT 그래프가 많아지면 뭐가 될까요? BTS지. BT가 많아지면 복수형. 아니 아까 손가락 갑자기 생각 던졌더니 굉장히 싫어하더라. 뭡니까? 아니 BT가 막 복수형 BTS다. BT 그래프가 많아지면 아니야 그냥. B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델타 T면 델타 B잖아. 당연한 거 아니? 근데 그 델타 T면 델타 B는 무엇을 좌우할까? 띠롱! 유도전류를 좌우할 거야. 기억하고 있으세요. 좀 이따가 문제 풀 때 자꾸 나올 거니까. 이 친구는 B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에 의해 좌우될 거라는 거. 그리고 이 친구도 잊지는 말아주세요. 이 면적 잊지 맙시다. 이 면적이 2개, 3개 도서를 막 비교할 때 면적이 1대 2대 4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면적을 고려하면서 기울기를 고려해야 되겠지. 쌤, 근데 왜 가문수를 증가하면 세기가 왜 증가해요? 그만큼 많아졌잖아요. 합동작전. 그러니까 저게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절. 아, 유도전류. 전류네. 뭐 이거 완전네. 아니 이거 몰라서 너무 이상하다 했잖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네이스. 자기력이라고. 자기력하면 뭐가 떠오르지? 자기력하면 뭐가 떠올라? 자석끼리 주고받는 힘 아닌가요? 밀거나 당기거나. 그걸 자기력이라고도 하고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 저기.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다. 전류가 그렇죠. 오늘 어떻게 알았어?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으면 그 도선은 힘을 받는다.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으면 그 도선은 힘을 받는데. 힘센 빌. 근육이 안 나와서 그렇긴 한데 힘센 빌. 빌이라는 친구가 있어. 이게 약간 이게 말장난하는 거야. 외우라고. 그러니까 자기력이라고 하는 건 F는 자기력 F는 너 힘센 빌이네. 안녕. 뭐 이런 거야. 빌. 힘센 빌. 자기장 전류 그다음에 L은 도선의 길이야.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N과 S도 있어요. 잘 드시네요. 그런가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N급 S도 이렇게 있는 거. 아니 뭐 막상 무슨 느낌인지 알죠? 네. 그럼 여기서 자기장이 N에서 S로 이렇게 향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도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다면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면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인 거야. 그럼 이 친구는 이제 힘을 받게 돼 있는 건데 그 힘을 찾는 방법이 빵! FBI다. 손 들어. 이거지. FBI 맞죠? 배운 거 맞나? 힘센 빌. 이거는 힘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저 도선이 어느 쪽으로 힘을 받을 것인지를 찾을 때 왼손으로 권총 모양을 딱 하고 힘센 빌을 하면 돼. 야, 빵! FBI 손 들어. 오른손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왜 이러는 거죠? 손을 펴서 그래서 엄청 이 자기장 아니 힘 자기장 전류. 그래서 이거를 권총 볼 때 올려놓듯이 이렇게 하면 딱 맞아 위치가 이렇게.
F, F, B, B, I, I. 총을 이렇게 쏘면 안 돼요. 이러고 있지 마라. 왼손 이렇게 쏘라고 이쁘게. 뭐 이렇게 쏘면 안 돼. 이렇게 쏘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전류야, FBI 이게 뻑큐가 전류야. 그래서 뻥류 이렇게 외워. 헷갈리면 안 된다. 뻥류. 해보자. 자기장 어때? 자기장? 이게 B. 그죠? 예. I 뻥류인데 전류가 칠판지로 들어가잖아. 예. 이렇게 꽂아야지. 아. 그럼 엄지가 아래쪽. 그러니까 이 친구는 우선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을 거야. 뭐의 원리일까 저게? 자기장 속에서 도선이 힘을 받는 거. 전동기 발전기. 지금 힘이 안 와요. 어? 위로요. 전동기. 아, 예? 야 이게 전류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해? 뻥. 쭉쭉 펴야지. 거기 이거 하면 방 하나잖아. 뭡니까 이게? 오른손으로 할 때는 이러고 있어요. 뭐 하는 거야? 이거 펴야죠 이거 그것도. 근데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있다니까. 또 어떻게는 이러고 가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요? 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네. 이렇게 하라니까. 그래서 밑에 힘센 빌. 됐나요? 전동기 발전기. 전동기겠지. 힘 받아서 돌리는 거잖아. 그런데 고전적으로 여기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요거는 조금 정리를 한번 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사전 지식이 잠깐 필요한데요. 전기 에너지 어떻게 구했더라요? 작년에도 했는데 2학기 때. 기억이 안 나요. 전압, 전류, 시간. 전력 뭐예요? 전력? 예?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그러면 저거 시간 나눴으니까 VI겠죠. 근데 여기다가 옴스로우 뭐죠? 옴스로우 오음의 법칙. 그러니까 오음의 법칙을 적용해봐. V에다가 IR 집어넣으면 뭐가 돼? I 제곱 R. 그죠? I에다가 R분의 V 집어넣으면 R분의 V 제곱. 이게 뭐란 얘기야 지금? 1초당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라는 뜻이야. 1초당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를 줄여서 전력이라고 합니다. 이건 1초당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고, 만약에 뭐 만두가 책상을 열심히 밀고 가고 있어. 그럼 사실 만두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너 일 얼마나 했어? 물어보면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묻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근데 만두가 1초당 한 일,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불렀더라? 1초당 한 일. 이건 1초당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고, 만두가 일을 하고 있어. W1, FS 일을 하고 있다고. 근데 1초당 한 일 뭐라고 불러요? 일률. W라는 기호를 썼었고, 아니 P죠. 뭐 하는 거야? P랑 똑같이 일을 P라는 걸 썼었고, W 한 일을 뭘로 나눠? 시간 T로 나눴었죠. 당연히 이 W는 뭡니까? 힘 곱하기 거리겠죠. 이 거리를 뭐 X라고 한번 해볼까요? 기호의 통일성 때문에 힘 곱하기 거리라는 게 시간. 자, 이제 본 게임을 가보자고. 이것까지 하고 쉴 겁니다. 예로부터 이쪽은 이게 참 많이 나왔었는데, 자, 이렇게 디귿자형 도선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약간 입체적인 그림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외부 자기장이 있어. 아주 밑에 큼지막한 N극이 있고, 여기 위쪽에 큼지막한 S극이 자리 잡고 있대. 그럼 지금 이 디귿자로 된 도선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통과하는 자기역선이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이렇게 지나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 자기력선들이. 뭐 그렇구나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디귿자형 도선은 폐회로가 아니야. 그러니까 연결 닫혀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회 전류가 흘러갈 수가 없지. 여기다가 내가 노란색 일자 도선을 올려서 이 네모난 도선을 회로를 만들었어.
요 길이는 L입니다. 요 노란색이든 뭐든 간에 이건 L입니다. 그리고 도선에 저항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류가 뭐 한다는 겁니까? 저항은 R자리만 연결되어 있다고 아무데나 있으면 됩니다. 무슨 그림인지 알죠 지금? 뭐해? 아니 그럴 땐 아니고 이때 철수가 오른쪽으로 이 노란색 도선을 어떤 힘 F로 당겨 끌고 가는데 다만 일정한 속력으로 끌고 가. 철수는 힘을 주고 있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디귿자형 도선에 노란색 이 오른쪽 부분은 신경 쓸 게 없어. 회로가 형성이 안 되니까. 왼쪽만 신경 쓰면 되는데 왼쪽은 지금 보다시피 지금 이렇게 생긴 요 일자 도선이랑 그죠? 이렇게 생긴 거랑 합치면 네모난 도선이 하나 만들어졌어. 그런데 얘를 오른쪽으로 끌고 가버리면 면적이 증가합니다. 자기장의 색이 변해 안 변해? 자기장의 색이 변해 안 변해? 색이는 안 변해. 똑같은 자석이잖아. 도선을 통과하는 자속 변해 안 변해? 도선을 통과하는 자속 증가하는 거지. 뭐가 증가했기 때문에? 면적이 증가해서 그래. 델타 S가 증가해서 델타 파이가 증가하는 거야. 그죠? 이 식을 계속 곱씹으면서 해야 돼. 아무튼 그럼 이 도선에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될 거 아니야. 델타 파이가 있으니까. 근데 그 변화를 어떻게 하는 쪽으로 항상? 방해하는 쪽으로. 그게 무슨 말이야? 뚫고 올라오는 자기력선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찍어 눌러야지.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감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가는 거야. 맞죠? 그럼 노란색 도선은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 있다 이거지. 완성됐네. 자기장이 형성돼 있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는 거야. 자, 노란색 도선은 어느 쪽으로 힘을 받게 돼 있나요? 노란색 도선은 어느 쪽? 빵빵! 왼쪽. BI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잘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자기력을 받게 돼 있어. 힘센 빌이라는 친구가 있다. 그런데 도선이 일정한 속력으로 간대. 오 마이 갓! 일정한 속력이 뭐였더라? 알자 힘이 0, 가속도 0. 그러면 이 힘센 빌과 철수가 준 F는 이게 같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 철수가 이 도선을 이만큼 끌고 갔다고 볼게요. 이때 이 끌고 간 이 거리를 델타 X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철수는 일을 했나요? 철수는 일을 했죠. 일을 얼마큼 했나요? F 곱하기 델타 X만큼 했겠지. 그렇군요. 가보겠습니다. 여기 도선에 흐르는 전류값을 알 수 있을까요? 어차피 도선 몇 바퀴 감겨 있는 거야? 이거 몇 바퀴 감겨 있는 거야? 한 바퀴죠? 그러니까 여기서 n은 1, 그죠? 마이너스는 어차피 렌트 없이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 방향 다 찾았잖아. 의미 없고 의미 없어. 그럼 이것만 주목하면 되겠네? 그럼 결론적으로 유도기전력 V는 마이너스 빼고 n 빼니까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인데 이 경우에는 델타 T분의 델타 BS 이렇게 쓰면 돼요. 맞죠? 근데 자기장의 색이 안 변해서 델타 밖으로 빼면 되겠지. 그럼 델타 T분의 델타 S야. 그게 뭘까요? 델타 T분의 델타 S. 델타 S가 얼마게? 델타 S가 얼마게? 뭐 곱하기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이게 델타 T분의 델타 X면 시간분의 거리가 아닌가요? 여기 있네.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BLV라는 식이 하나 튀어나와요. 이제 뭐하지? 뭐하긴 뭐 어차피 이 유도기전력 V에 의해서 옴슬로우, 옴의 법칙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하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구한 겁니다. R분의 BL 깡 그런데 우리가 저기서 일률 누구의 일률? 철수가 좀 땡기고 있으니까
철수의 인류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 좀 이따 결론적으로 알려줄 테니까 잘 보세요. P는 T분의 W는 T분의 F 거리. 근데 이 T분의 X가 또 뭐야? V. V? 그럼 이건 FV. 그러면 FV야. 근데 F가 얼마죠? 이런 빌. 그죠? V도 알 수 있나요? V? 1분의 V도 뭐 여기 뭐 대충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섞어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이 FV를 뭔가 좀 연결하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거거든. 어떻게 식을 쓰면 좀 이뻐질까요? 그래요. 뭐라고? V 그래요. F랑 이거랑 네. 빌 그죠? 이렇게 그죠? 근데 I가 뭐죠? 그럼 여기 I를 쏙 집어넣을까? 그럼 무슨 결론이 나올까? 철수의 일률 P는 R분의 BLV, BLV니까 뭐야? R분의 BLV의 제곱이겠죠. 근데 BLV가 뭘까요? 여기 있네요. I, R 곱하면 BLV네. 그럼 그게 뭐죠? BLV 전압. 결국 이건 뭐가 됩니까? R분의 전압의 제곱. 저기 있네. 여기 있죠. 그럼 이거는 뭐랑 똑같다?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소비량. 전기 에너지 소비량과 철수의 일률이 똑같게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 잘 생각해봐. 철수에게 묻습니다. 너 일했냐? 네. 너만 일을 했으면 물체는 일을 받은 거잖아. 그럼 물체는 에너지가 증가했어야지. 네가 한 일만큼. 근데 얘 속력이 일정하대. 그럼 물체 에너지가 증가한 게 전혀 없다는 거야. 너 일을 하긴 한 거냐? 아 했다니까요. 그럼 네가 한 일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다는 얘기야? 전기 에너지로 소비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철수가 한 일이 모두 전기 에너지로 전환됐다. 그래서 도선은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다. 이해되죠? 뭐에 걸립니까? 떨어지는 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터빈을 돌렸더니 전기 에너지가 생산돼요. 전기 에너지 생산돼요. 발전기에 원리. 결국에 전기 에너지는 공자가 아니라는 얘기야. 에너지 보존 법칙. 철수의 일이 전기 에너지가 돼서 소비되고 있다. 맞죠? 여기 이걸 내가 저항이라고 표시했지만 사실 이 저항 자리에 뭐가 들어가? TV나 컴퓨터, 전등 이런 게 들어가는 거야. 결국 네가 열심히 끌어당기면 우리 집에 불 켤 수 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아까 쉬었다 갑시다. 나는 주는데